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일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8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K리그와 세리에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토요일에 있었던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주력 경기가 이제 적중이 됐었습니다. 2배당으로 배당이 높진 않았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적중이 됐고요. 배팅 내역 같은 경우에는 부주력만 공유가 됩니다. 멤버십 분들에게 주력이나 이제 뭐 고배당 이렇게 제공이 되고 공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측에 있는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이고요. 좌측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 배당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 번씩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다양한 이벤트들도 있습니다. 추천하실 때 추천인 띵크 입력해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추천인 같은 경우에는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경기들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대 제주의 경기고요. 일단은 뭐 이 경기는 전북이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약간 불안한 점은 일단은 전북 배당이 생각보다 좀 높게 책정이 되더라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선 승패 쪽, 해외 배당에서는 좀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전북의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를 일단은 고배당을 노리신다면 오늘 울산이 정배당이 나왔었기 때문에 전북을 좀 고배당으로 무승부를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북이 제주 상대로 굉장히 강했었고 주민규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북과의 원정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무리하게 투입을 시키는 것보다는 다음 주에 있을 그 경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자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북이 지금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홈에서는 굉장히 좋았었던 그런 전북이고, 제주와의 이런 상성을 비교했었을 때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 제주가 좀 좋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북 역시 최근에는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전방에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일류첸코와 같은 그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의 주민규가 없다면 전북 상대로 득점은 좀 어려워 보이고 전북이 한 골 차로 좀 꾸역승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2.5점 기준으로 본다면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는 전방에서의 주민규가 없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의 수비가 견고하기 때문에 전북 역시 많은 득점은 좀 어렵다라고 봐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1점 차의 승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전북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인천 대 강원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원 같은 경우에는 임채민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출전이 좀 힘들 것 같은데 임채민의 공백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천이 그래도 홈에서는 좋은 팀이라는 점과 무고사가 연습 경기에서 대학교 팀이긴 하지만 4골을 퍼부으면서 약간 이제 주말 경기에서는 복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발로는 김현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교체 투입으로 무고사가 나오게 된다면 인천이 지지 않는 경기를 펼칠 것 같고, 우측에서의 오재석도 굉장히 좋았었고 그리고 3백에서의 정동윤의 활약도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델브리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천의 수비를 강원이 쉽게 뚫어내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천이 라인을 많이 올리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강원이 공간이 없다면 효율적인 공격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득점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인천이 지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승을 바라보지 않는 부분은 강원이 인천 상대로 강했었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버는 말씀드렸다시피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팀의 스타일이라든지 그리고 인천이 강원 상대로 공간을 많이 내줄 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또 강원은 그렇게 된다면 또 볼만 돌리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 쪽으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인천의 핸디캡 승리,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리의 경기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고요. 라치오 대 제노아의 경기입니다.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요. 해외 배당에서는 승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경기는 라치오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뭐 두 팀의 모습을 생각했었을 때 정배당을 받는 부분이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노아는 경기력이 나쁘진 않지만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고, 반면에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10연승을 하고 있는 팀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제노아가 라치오 상대로 이변을 만들어내기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뭐 별 의심 없이 라치오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좀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도 일단은 정배 쪽인 오버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두 팀의 스타일이라든지 그리고 제노아가 수비적으로 분명히 라치오 상대로 나올 텐데 수비가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치오가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라치오의 수비도 단단한 팀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노아가 보여주는 최근의 경기력, 전방에서의 쇼모로도프나 뭐 판데프, 데스트로 이렇게 공격진이 나쁘지 않은 팀이고, 또한 이 측면에서의 자파코스타의 이 공격에서의 모습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제노아 역시 좀 득점이 가능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제노아 역시 좀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라치오의 1점 차의 승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볼로냐 대 피오렌티나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피오렌티나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배당을 좀 받았고요. 한 가지 걸리는 점은 볼로냐가 홈에서 좋은 팀이고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 때문에 약간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볼로냐의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 피오렌티나가 볼로냐 상대로 굉장히 강했었던 모습이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력과 이 볼로냐의 결장 예정자가 너무나도 많은 모습, 피오렌티나의 공격 전방에서의 블라우비치라든지 리베리, 그리고 중원에서의 풀가르나 가스토로빌리 이런 좋은 자원들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볼로냐의 수비 정도는 저는 뚫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볼로냐의 패를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도 정배 쪽인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볼로냐의 수비를 생각했었을 때 피오렌티나가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굉장히 좀 아쉬운 팀입니다. 볼로냐 역시 수비는 아쉽지만 공격은 나쁘지 않은 팀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득점이 적게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두 팀 다 수비가 아쉽지만 공격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도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1점 차의 승리로 피오렌티나가 좀 간신히 이기는 고전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5번 경기입니다. 나폴리 대 칼리아리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배당에서는 승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뭐 의심 없이 나폴리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연승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수비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나폴리 상대로 4연승을 하기에는 나폴리가 홈에서 보여주는 경기력을 생각을 했었을 때 좀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칼리아리의 이런 측면 공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나폴리의 폴리타노 선수가 측면에서의 굉장히 좋은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 전방에서의 뭐 오시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시네, 그리고 교체로 투입이 될 수 있는 메르텐스 이런 선수들이 있어서 칼리아리 정도는 저는 무난하게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승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폴리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뭐 고민을 안 했습니다. 그냥 보자마자 이 경기는 오버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은 나폴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승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칼리아리가 사실 최근에 연승을 보여주는 모습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나폴리 상대로 한 골 정도는 넣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경기는 무난하게 오버가 나오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나폴리의 대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점 기준으로 핸디캡 승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나폴리 대 피오렌티나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배당에서는 승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볼로냐 대 피오렌티나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배당에서는 승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6번 경기입니다. 사솔로 대 아탈란타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 이 경기도 비슷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이변 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탈란타가 사솔로 상대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이변을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맞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좀 이변으로 사솔로의 승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이변으로 무승부가 아닌 승을 바라보는 부분은 두 팀의 경기력과 스타일을 생각해 봤을 때 두 팀 다 좀 공격적인 팀입니다. 그래서 선제골을 넣는 팀이 우세한 경기, 또 이기는 결과가 나올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승패 방향의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변으로 승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경기를 이변을 바라보는 부분은 해외 구매율에서 아탈란타 쪽에 좀 많이 몰리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좀 균등하게 좀 어느 정도 분배가 된 그런 경기여서 이 경기는 해외 쪽에서도 해외 베터들도 약간은 의심하고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배당도 사실 사솔로가 공격적으로는 좀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적절한 배당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높은 배당인 것 같다. 왜냐면 상대 전적 비교했었을 때는 이것보다는 좀 낮은 배당을 받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변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에 사솔로의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3.5점이 기준입니다. 3.5점이 기준이고 언더가 정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배인 오버 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두 팀 다 수비적으로는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굉장히 많은 득점이 나올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팀의 공격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굉장히 재밌을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득점이 한 4점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솔로의 승으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솔로의 핸디캡 승리,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부터는 앞서 보여드렸던 인플레이 게임에서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새벽 경기라서 이 한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디네세 대 유벤투스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무승부와 패쪽, 해외배당에선 패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무승부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경기였었는데 그래도 프로토에서는 유벤투스가 유리한 부분은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디네스의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이 경기도 고배당을 노리신다면 무승부를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프로토에서만큼은 유벤투스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유벤투스가 우디네스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좀 강했었던 부분이 있다라는 점도 있겠고요. 또한 이 유벤투스가 최근에 좀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디네스의 경기력도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또한 동기부여적 측면에서 유벤투스는 챔피언스 리그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디네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유로파를 노리기도 어려운 위치고 그리고 이 강등권과도 어느 정도 좀 승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동기부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벤투스가 이기는 결과가 될 것 같아서 우디네스의 패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좀 역배지만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디네스의 무속 키퍼가 굉장히 좀 잘 막습니다. 수비적으로 뭐 우디네스가 엄청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유벤투스가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력과 이 결정력 그리고 공격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고전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유벤투스가 1점 차로 좀 간신히 이기는 그런 꾸역승의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은 말씀드렸다시피 1점 차의 승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디네스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삼프도리아 대 로마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요. 해외 배당에선 무승부 쪽이지만 승과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은 저는 로마의 승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주중에 유로파에서 패배한 것도 타격이 컸었지만 거기에 부상자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고요. 주전 키퍼라든지 아니면 스피나졸라, 베레토 뭐 이런 주축 자원들의 부상으로 이탈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다음 주 유로파에 대비해서 주말 경기에
로테이션을 좀 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프도리아 사이드로 바라보고 있고요. 삼프도리아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삼프도리아가 전방에서의 가스톤 라미레즈나 이제 퀄리아렐라 이런 주축 자원들의 결장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에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버 쪽은 좀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정에서의 로마가 굉장히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적으로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프도리아가 퀄리아렐라나 이제 뭐 가스톤 라미레즈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로마 역시 삼프도리아의 이 콜리 수비수죠. 이 수비를 생각했었을 때 좀 불안한 부분이 많은 팀이라서 저는 좀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삼프도리아 핸디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8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전북의 언더, 2번은 인천의 핸디캡 승리, 3번은 라치오의 오버, 4번은 볼로냐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5번은 나폴리의 오버, 6번은 사솔로의 핸디캡 승리, 7번은 우디네스의 패배, 8번은 삼프도리아의 핸디캡 승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8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주력 픽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력과 이 고배당 픽은 멤버십 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요. 첫 번째는 전북현대의 언더, 두 번째는 라치오의 오버, 세 번째는 볼륜의 오버로 언오버 조합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4.0배당을 책정을 받았고요. 이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동일한 경기를 가져갔었을 때 이벤트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4.84배당으로 0.84배당이 더 높게 책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좋기 때문에 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음 주 주중에 있는 또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